11월 23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시작하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이재명 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가 이 지사와 자신이 다니고 있는 분당 우리교회에 KHK631000 논란과 파문의 중심에 있는 해경궁 김씨 아이디로 분당 우리교회 홈페이지 회원으로 가입한 것으로 법률방송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정순영 기자의 단독 리포트 보시겠습니다. 이재명 지사와 부인 김혜경 씨가 다니는 분당 우리교회 홈페이지입니다. 회원 검색창에 해경궁 김 씨가 쓰는 아이디 KHK631000이라는 아이디를 넣어봤습니다. 이 아이디를 실제 쓰는 회원이 있습니다. 회원 이름은 김혜경. 이재명 경기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의 이름과 똑같습니다. 직분은 집사, 소속 기관은 여다락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분당 우리교회 홈페이지에 회원으로 가입하려면 본인 실명과 생년월일, 휴대폰 번호, 이메일 등 개인 정보들을 직접 입력하고 휴대폰 본인 인증 과정을 거쳐야 가입할 수 있습니다. 김혜경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 본인이 직접 가입하지 않고는 다른 사람이 대신 가입해 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즉 해경궁 김씨 아이디의 주인은 이 지사 부인 김혜경 씨라는 뜻입니다. 이재명 기사 측은 그동안 부인 김혜경 씨가 활발히 활동해온 카카오스토리의 지메일 계정에 대해 성남시 비서실이 만들어 공용으로 사용해왔을 뿐 김혜경 씨는 알지 못하는 계정이라고 주장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김혜경 본인이 아니면 회원 가입할 수 없는 홈페이지에 김혜경 씨가 KHK631000이라는 아이디로 직접 가입한 것이 확인된 만큼 김혜경 씨가 해경궁 김 씨의 아이디를 모른다는 주장은 설득력을 잃게 됐습니다. 법률방송 취재 결과 이재명 지사 본인도 아이디 LJM631000으로 회원 가입돼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앞서 이 지사는 지난 2006년 이 교회 게시판에 결혼 전부터 교회를 다니던 아내가 사회운동을 하면서 힘겨워하는 저를 늘 안타깝게 생각하다가 어느 날 조심스레 분당 우리교회를 추천했다. 이번 성남시장 후보로 결정되어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할 때 목사님이 해주신 말씀은 앞으로 제 삶을 살아가는데 영원히 잊지 못할 것이라는 글을 올린 적이 있을 정도로 교회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법률방송 정순영입니다.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오늘 전체 회의를 열고 법원, 법조개혁 소위와 검찰, 경찰개혁 소위 두 개의 소위 구성을 완료했습니다. 일단 닻은 올리고 출발은 했는데 갈 길이 험해 보입니다. 소위 구성을 완료한 사개특위 전체 회의는 사법 행정권 남용 판사 탄핵 등을 놓고 공방을 주고받았습니다. 심층 리포트 장한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법원 행정처 권한 배분 등 사법부 개혁을 다룰 법원 법조개혁 소위는 자유한국당 간사인 윤한홍 의원을 소위원장으로 8명의 위원으로 구성됐습니다. 소위위원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3명, 자유한국당 3명, 바른미래당 1명, 무소속 1명으로 배분됐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 공수처 설치 등의 현안을 맡게 될 검찰 경찰개혁 소위는 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을 소위원장으로 9명으로 꾸려졌습니다. 여야 위원 비율은 4대5입니다. 잘 의견을 조율하고 합의를 도출해서 시대적 과제인 검경 수사권 조정과 또 공수처 신설과 관련한 여러 내용들을 다루고 꼭 성과를 낼 수 있는 소위 구성을 끝내자마자 사개특위 전체 회의는 전국법관대표회의에 사법행정권 남용 판사 탄핵 결의를 두고 시끌시끌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정말 전국법관들을 대표하는지 판사회의의 대표성 자체를 문제 삼아 따져 물었습니다.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구체적인 사실이 있어야 탄핵을 할 수 있다고 이제 돼 있는데 여론을 감안해서 탄핵했다고만 이렇게 이제 추상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탄핵이 가능한 건지. 관련해서 동료 법관을 탄핵하자고 의결한 판사회의를 탄핵하자는 김태규 울산지법부장 판사가 법원 내부통신망에 올린 글, 또 법원 행정처 폐지 등을 제시한 사법발전위원회 후속 추진단 안을 두고 법원 내부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김명수 대법원장이 밝힌 데 대해 김수정 추진단장이 사법개혁 후퇴징후라며 대법원장을 공개 비판한 것 등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사법행정권 남용 문제에 대해 법원이 내부 갈등과 혼선을 보이거나 사법부 개혁에 미적거리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입니다. 따라서 추진단이 열심히 안을 만든 건데 오히려 이제 그 안에 대해서 다시 법원 내부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하니까 이렇게 되면 결국은 그 추진단이 만든 안이 의미가 없어지는 것 아니냐라는.
이에 대해 안 처장은 법원 구성원 의견 수렴은 필요한 절차라며 사법개혁에 저항하는 게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안을 보고 어느 안이 더 좋은 안인지 그건 선택의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물론 법원에서도 굳이 그걸 계획적인 것을 후퇴시킨다 그런 의사는 전혀 없고 더 계획적일 수도 있고 덜 계획적일 수도 있겠는데 좋은 안을 만들기 위해서 두 개의 소위를 구성한 사개특위는 주요 사법개혁 사안 논의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입니다. 12월 말 활동이 종료되는 사개특위가 여야 간 이해관계 간 이견을 좁히고 성과를 남길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오늘 서울 서초동 대검 청사 앞에서는 좀 이색적인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강원도 횡성 소재 민족사관학교가 불법 학원 캠프를 운영하고 있다며 이를 처벌해야 한다는 기자회견이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기자회견 현장을 취재한 김정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에 도마에 오른 건 민사고가 방학을 이용해 진행하는 과학 수학 캠프입니다. 참가 대상은 중학교 1학년에서 2학년, 참가 인원은 100명 내외로 열흘 남짓 캠프를 진행하는데 참가비와 등록비 등을 합산해 한 사람당 130만 원 정도 합니다. 적지 않은 돈이지만 선착순으로 끊어서 진행할 만큼 인기라고 합니다. 방학 캠프라는 이름으로 민사고가 사실상 고액 불법 학원을 운영하고 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입니다. 즉 영재교육이란 이름으로 교육 공교기관 학교가 교육 양극화를 조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불법적이고도 비교육적인 캠프에 대하여 관련해서 횡성교육지원청은 지난해 8월 민사고를 학원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고 경찰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지만 검찰은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현행 학원법 제2조는 불특정 다수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의 교습 과정에 따라 지식, 기술, 예능을 교습하거나 학습 장소로 제공되는 시설이라고 학원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민사고의 방학 캠프 운영 기간이 열흘 안팎으로 30일 이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등의 이유를 들어 교육청의 고발과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의 재고발에 대해 일관되게 불기소 처분을 유지했습니다.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은 그러나 1회 캠프만 놓고 보면 30일 이상에 해당하지 않지만 민사고가 10년 넘게 캠프를 운영해온 만큼 전체 캠프 기간을 보면 30일 이상에 해당한다며 검찰 불기소 처분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사학을 두둔하는 판단을 멈추십시오. 불기소 이유는 타당하지 않습니다. 지금이라도 검찰은 잘못된 판단을 돌이켜 법을 수호하는 처분을 해야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은 나아가 학교 시설을 이용한 방학 캠프에 대한 전수조사와 불법이 확인될 경우 캠프 운영 중단 조치 등을 취할 것도 아울러 촉구했습니다. 학원법 위반에 대한 법적 다툼의 여지는 차치하더라도 공교육기관인 민사고가 130만 원에 달하는 고액 비용을 받아 사회적 배려 대상자조차도 배제한 채 영재교육이라는 명목으로 교육 양극화를 조장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한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법률방송 김정래입니다. 네, 야외 골프장에서 남녀가 성관계를 하는 장면이 찍혀 인터넷에 유출된 이른바 골프장 동영상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호영 변호사의 뉴스와 법입니다. 이 변호사님, 골프장 동영상 이게 뭔가요? 네, 일단 골프장 동영상이 최근에 네. 그 증권가를 중심으로 네. 그 모 증권사 전직 부사장이 네. 그 증권사의 애널리스트와 그 골프장에서 성관계를 한 동영상이 네. 지금 돌고 있다. 이런 찌라시가 지금 돌면서 이슈가 됐고요. 네. 이게 뭐 골프장에서 남녀가 그 대낮에 네. 그 성관계를 벌이는 그 영상을 직접 그 삼각대를 이용해서 그 셀프 촬영을 했다는 점에서 사실 좀 충격적인 그런 동영상이 지금 유포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게 뭐 찌라시 내용이 맞나요? 증권가 찌라시? 일단은 사실은 뭐 우리가 확인할 수는 없고요. 네. 그 실제로 그 증권가 찌라시에 네. 지금 이제 피해자라고 네. 그 동영상의 그 주인공이라고 지금 언급되고 있는 그 네. 증권사 부사장이 네. 경찰에 신고를 해서 네. 지금 조사가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뭐 뭘로 신고를 한 건가요? 자기가 아니라는 건가요? 동영상 유포자를 처벌해 달라는 건가요? 네, 일단은 좀 이분은 이 동영상에 네. 그 등장하는 남성은 자기가 아니고 네. 누가 이렇게 근거도 없이 악성 찌라시를 퍼뜨리고 있는지 꼭 찾아낼 것이다. 네. 뭐 선처는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실제 해당 영상에 등장하는 네. 그 여성이 같은 증권사 애널리스트라고 지금 찌라시에 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 피해자는 명백한 허위 사실이다. 본인은 이 여성과 일면식도 없고 재직 당시 한 번도 만난 적도 없다. 이렇게 강조를 했다고 합니다.
그 동영상 최초 유포자를 만약에 찾아내게 되면 이 사람 뭐 어떤 처벌을 받나요? 뭐 처벌을 피할 수 없을 거고요. 네. 이게 이제 동영상은 이제 정보통신망법에 네. 보면은 그 음란한 부호, 문헌, 음향, 네.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 판매, 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네. 전시하거나 그 내용을 유통하면 안 된다는 내용이 네. 그 정통망법 그 44조의 네. 7 제1항 1호에 나와 있고요.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네.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뭐 SNS나 인터넷에 이렇게 공개적으로 올리는 게 아니고 뭐 아는 사람이나 뭐 지인들한테 야 이런 게 한번 봐라 하면서 이렇게 보내는 거, 개인적으로 보내는 거, 이거는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개인적으로 보내는 것도 사실 네. 그 범죄 행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좀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뭐 대량으로 게시판에 뭐 이제 네. 흔히 말하는 헤비 업로더라고 네. 하죠. 이렇게 대량으로 배포를 하면 이제 더 처벌에 있어서 더 강력하게 처벌을 받는 거고요. 네. 단순하게 지인에게 몇 명한테만 보냈다 이렇다고 해서 뭐 면책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을 좀 주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하나 더 궁금한 게 증권가 찌라시, 만약에 이게 허위 사실 유포라면 이런 건 처벌 안 받나요, 찌라시는? 네, 그게 이제 정통망법 44조 1항에 네. 보면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도 불법 정보라고 해서 네. 유통을 하면은 마찬가지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이 찌라시 이거는 좀 최초 작성자를 특정하기가 쉽지 않은 거 아닌가요? 그래서 어떤 불법 정보가 네. 이렇게 방대하게 유통되는 경우는 어떤 식으로 수사를 하냐면 네. 지금 현재 그 정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네. 그 SNS로부터 이 정보가 어디서로부터 전송을 받았는지를 계속 역추적을 네. 해가거든요. 네. 그래 역추적을 계속 하다 보면 최초 유포자가 사실 뭐 발견되는 거는 그렇게 불가능한 일은 아니기 때문에 네. 아마 조만간 그 최초 유포자를 네. 이제 발견을 해서 이에 대한 수사를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아무튼 뭐 동영상 유포자도 유포자지만 이런 무책임한 카더라 찌라시는 진짜 좀 없어졌으면 좋겠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재판거래 혐의를 받는 고영한 전 대법관이 오늘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오늘 앵커 브리핑은 전직 대법관들의 검찰 줄소환에 대해 얘기해 보겠습니다.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포토라인에 선 전 대법관. 고영한 전 대법관은 착잡한 얼굴로 법원 행정처의 행위로 사법부를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대단히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고 전 대법관은 그러면서 지금 이 순간에도 옳은 판결, 바른 재판을 위해 애쓰는 후배 법관을 포함해 법원 구성원 여러분께 송구하다며 후배 판사들에 대해 미안해했습니다. 앞서 지난 7일에는 역시 양승태 사법부에서 법원 행정처장을 지낸 차한성 전 대법관이, 19일에는 박병대 전 대법관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풀려나왔습니다. 법원 행정처장을 지낸 전직 대법관 3명이 같은 사건으로 검찰에 줄줄이 불려나오는 법원으로선 참담하기 그지없을 사상 초유의 사태. 검찰 포토라인에선 박병대 전 대법관도 오늘 고영한 전 대법관처럼 후배 판사들에 대해 송구하다는 소회를 밝혔습니다. 경위를 막론하고 그동안 많은 법관들이 자긍심에 손상을 입고 또 조사를 받기까지 된 데 대해서 대단히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또 송구합니다. 라는 게 박 전 대법관의 말입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초등학생 아들 둘을 둔 서울고법 이모 판사가 주말 야근을 마치고 돌아온 새벽 자택에서 뇌출혈로 쓰러져 사망해 안타까움을 주고 있습니다. 엄마는 나쁜 사람을 벌 주기 위해 늦는 거란다. 숨진 워킹맘 판사가 워킹맘 법조인 카페에 아이가 엄마 아빠 보내는 시간이 적다고 한다는 고민을 털어놓으며 아들에게 설명해줬다는 말입니다. 한 달 전엔 이제 새벽 3시가 넘어가면 몸이 힘들다. 내가 쓰러지면 누가 발견할까라는 마치 작금의 사태를 예견하는 듯한 글을 남겨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대다수의 판사들은 과로로 숨진 워킹맘 판사처럼 묵묵히 매일 엄청난 양의 서류들과 씨름하며 올바른 판결을 내리기 위해 불철주야 애쓰고 있을 거라고 믿고 싶습니다. 그럼에도 참담하기 그지없는 재판 거래라는 있을 수 없는 일이 지시되고 거부되지 않고 실행된 것 역시 사실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입이라도 맞춘 듯 후배 법관들에 송구하다는 전직 대법관들. 지금 송구할 일이 그땐 송구하지 않았는지, 무엇보다 이게 밝혀지지 않고 덮어진 채 지나갈 거라 생각했는지 궁금합니다. 모쪼록 사법농단에 대해 사법부 스스로 가을서리처럼 사법정의를 세우고 뼈를 깎는 자성과 자정으로 국민의 신뢰를 받는 법원으로 거듭나길 바라봅니다.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이어서 법조계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법무부가 한국 국적을 취득하려면 국민선서와 국적증서를 받도록 개정된 국적법에 따라 오는 26일과 27일 귀화 예정자 163명을 대상으로 전국 출입국 외국인 관서에서 국적증서 수여식을 시범 실시한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염전노예 사건으로 알려진 장애인 노동력 착취 사건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이 1심과 달리 국가와 전남 완도군이 김 씨 등에게 각각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씩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법무부는 오는 3일부터 신남방국가와의 인적 교류 활성화와 방한 관광객 확대를 위해 전문 직업인의 10년 유효 복수 비자를 도입하는 방안을 확대 시행할 예정이라고 오늘 밝혔습니다. 법제처는 오늘 서울 밀레니엄 힐튼 호텔에서 입법 과정에서의 국회와 정부 간 협력 방안을 주제로 입법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의원 입법 활성화에 따른 국회 정부 협력 방안 등이 논의됐습니다. (11월 23일) 법률방송 로치데이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